한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연휴에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노고 많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단체장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우측으로부터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상임고문이신 이정린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옆에는 그 대령 육해공군 대령연합회 회장이신 이치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ROTC 자유통일연대 총재이신 조영호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가장 큰 단체인 나라지킴이 고연합 박웅범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10월 9일 주사파 체결 1000만 조직을 위한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8일 시국 선언 이후에 벌써 5년이 지나서 이제 국민혁명이 바야흐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수고하신 결과가 이제 10월 9일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1000만 조직을 위해서 또 신화 한수인 자유마을 조직을 위해서 발로 뛰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노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린 차관님 10월 혁명이 왜 성공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전광훈 목사님께서 가지 말아야 될 그 감옥에 3번이나 갔다 오시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추울 때 또 더울 때 가리지 않고 이 광화문에서 성공적인 이 국민 그 혁명 운동을 하심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7월 27일은 이 종북 좌파들이 무조건 평택에 있는 그 미군 부대에 밀고 들어가서 거기서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이렇게 반대하는 나라에 왜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되는가 이러한 그 반한 감정을 일으켜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그런 종북 좌파들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대대적인 우리 우파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이런 국민을 동원해서 완전히 종북 좌파의 그 기세를 꺾었습니다. 이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주한민군을 계속 주둔하도록 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창설 이래 아주 가장 성공적인 대대적인 광화문 집회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리려는 종북 좌파의 기세를 꺾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10월 9일 날은 정말 이 우리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 그리고 우리 자유 마을에 가담하신 510만 그리고 이 군번을 달았던 모든 분들은 나와서 대대적인 집회를 함으로써 이 종북 좌파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서 이 힘을 밀고 나가서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주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으로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을 단시 회복을 해서 우리가 이 자유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G2 국가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월 9일 이 광화문 집회는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바로는 정말 대한민국은 반공국가 있고 철두철미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반공국가로서
정말 공산국가로부터 지켜내고 또 반공을 국수로 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왜 그랬습니까? 정말 이거는 참 공산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략이 탄핵을 당한 후에도 우리가 정말 정호원 목사님이라든 이런 선지자가 계속해서 나라 망한다고 안 했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거 모르고 공산화 됐을 겁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 우리가 정말 참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덕택에 그나마 우리들이 이 정도까지 나라를 되찾는 운동을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치훈 회장님은 뭐 전문가 아닙니까? 10월 9일 날 범국민대회가 왜 필요한지를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 시기로 표현을 하자면 한 네 가지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저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를 계속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 수호 그 이념, 여기서 말하는 이념이라는 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통 애국민들이 또 특히 우리 강화문 애국 세력들이 또 우리 기독교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0월 9일의 집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포괄적인 안보, 외교, 경제, 과학기술 이런 첨단 분야의 한미일 동맹 또 나토와의 관계 등등 이러한 국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해 줄 그럴 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 좌파 공산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세력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뻗어 나가야 될 이런 정책, 특히 한미일 정책이라 이런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그런 적극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좌파들이 연말을 목표로 하는 반국가 세력, 오족들의 그 통일전선, 오족 세력들이 그 윤석열 정권을 전복하려는 그 책략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선제 지압을 해야 되고 또 체제 수호 차원에서 지금 자유마을 1천만 조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국민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9일에 이러한 범국민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왜 더불어 이 민주당이나 이 반국가 단체들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도 우리 국민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국민적인 혁명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10월 9일의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진지를 점령해가지고 요 소수세에 지금 우리가 봐서도 대통령이 그냥 뭐 간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이재명이 같은 경우 우리의 그 목줄을 지금 목줄인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걸 정책으로 하는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여 점령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하게도 우리는 정말 참 이런 것을 눈치챈 선지자들 덕분에 그래도 광화문에서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보통 학생이나 군인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지 국민이나 민중이 이렇게 가지고 정권을 교체한 예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뭐 성공적으로 제대로 이제 지금 1,000만 조직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강서구에 있는 보궐선거하고 10월 9일 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9일 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10월 9일 선거는 이제 그 보궐선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유우파에서 그 후보를 여러 명 내보내 가지고 표가 분산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라는 것은 항상 그 선거 입법하고 있는 사람이나 당을 이끌고 있는 그 총책임을 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런데 이 대응은 자기 혼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냐에 따라서 아마 그 전광훈 목사님이나 그 고영일 후보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열심히 지원해서 자유통일당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화곡 강서구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놀란 것은 자유통일당 후보가 유세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린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그동안 노력하신 이 광화문 세력 이것이 대단하다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서구청장 이 선거는 거기 정치 쓰레기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 일꾼을 뽑는 거다 이거죠. 이 강서구를 정말 발전시켜서 서울에서 그 한강벨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뽑는데 왜 거기에 정치의 한 선전 도구장이 되나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우리 광화문에 모였던 모든 분들은 이 강서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일부에서 뭐 우파 분열이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들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광화문 운동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정원 목사님께서 항상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바라보게 하자 해가지고 모든 우리 자유통일당 요원들은 전부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서구 이렇게 보면 과거에 야당에서 계속 구청장 했고 뭐 국민의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역 그런 거나 분열시키고 그리고 종북 세력을 키워가지고 북한에 도와주는 이런 짓만 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서울시의 올바른 그러한 그 구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우리가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세계 최고의 최빈국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놓으신 우리의 두 분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의 대통령들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지만 어쩌다가 공산 좌파 세력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거의 공산화가 될 뻔한 이 나라를
하늘이 도와주셔서 그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윤 정권께서 북중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라의 기틀을 재정립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자유마을을 만들고, 이 자유마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회, 대한민국의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공사나 세포조직을 만든 저 문재인 정권 때 이거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자유마을을 만드신 것은 저는 신의 한 수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이제 그 차관님도 해주시고 고교연합 회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지금 요번 그 보궐선거 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4월 10일 날 총선, 이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냐는 것도 이것으로 결정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4월 10일 선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만 그러냐,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도 우리나라 4월 10일 선거 총선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김정은이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총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건 아주 자기가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다음에 또 연임될 수 있느냐 하는 거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때 가서 잘하자, 그때 가서 선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필패하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소련 연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타워즈를 가지고서는 소련 연방을 붕괴시켰고, 또 처칠 수상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국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라고 전임자 챔버린이 평화를 그렇게 부르지만 아니다, 독일과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우리도 4월 10일 내년 그때 가서 2024년 4월 10일 가서 발동될 거니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이번 10월 9일 우리 국민대회는 정말 4월 10일 선거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하는 지표가 되는 국민대회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모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1천만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혁명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혁명적인 방법이란 것이 정원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곰곰이 기도하다 나온 것이 조직 아니었습니까? 1천만 조직만 다 끝내놓으면은 지난번에 차관님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작전권을 가져오는 문제까지도 1,000만 서명으로 그 국민들이 모여가 하니까 끝났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은 조직을 통해서 이 나라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일이고, 그 전초전을 우리가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2019년 6월 8일 시국선언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개몽운동, 우파 결집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결과 이제 정말 강서구청에 어제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사람이 인산위를 이루는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천 받아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서 전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새로운 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운동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은 그래서 반드시 국민혁명 성공의 그 어떤 결과를 보는 그리고 1천만 조직 완성되는 그 시점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고교연합 회장 박 회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는 나왔던 사람만 나오면 안 되고 우선 자기 자녀 그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이 우리 나라의 장래를 영구히 보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은 우리 이제 안보단체 뭐 기독교 대국본 뭐 이런 분들 알고 이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나오게 하느냐. 이것은 고교연합 회장께서 아주 배가의 노력을 하셔서 이 전국에 그 고교연합 이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제가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마을 지금 510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를 다시 회복시켜서 전광훈 목사님이 늘 목표로 하고 계시는 이 자유통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한으로 이거 회복시켜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지투국가. 이것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월 9일 광화문 집회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이것을 가름하는 정말 국가의 아주 정말 5천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런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인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 언급하셨지만 저는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전초전으로서 미추리에 다가오는 10월 9일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의 대집회를 위해서 오늘도 저희 고교연합 집행부를 긴급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 지도자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임에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게 하는 그러한 오늘 회의를 갖고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내년 총선에 사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는 그 큰 일을 수행한다고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월 9일 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내년 총선을 기필코 200석 이상 승리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10월 9일 집회하는데 10월 9일 집회 이게 정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세계 질서가 전부 다 재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 3년 내에 처음에는 다들 꿈꾸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질서가 전부 재편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질서가 재편돼 가지고 가치 동맹 신냉정 시대 이런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가서가 미국 가서도 한 일,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다니면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봤을 때 북중러와 한미일 이것이 전부 제대로 딱 구분이 되면서 이 가치 동맹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국내 정치만 제대로 되고 국내만 제대로 된다면은 세계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통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도 잘 이끌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안보 외교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띄고 미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가서 그 반일 프레임 때문에 통상 일본을 먼저 간다는 것은 용기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못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결행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 물론 의회 여러 지도자들 미국 엘리트들을 움직여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게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5천년 역사에 최초로 이룬 정말 대단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성공시킨 것 그것보다 더한 것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의 발전을 기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조영호 장군님께서도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 4.15 총선은 말 그대로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 정치 선거지만은 사실은 지금 체제 전쟁의 결정판이 되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산 전체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로 가느냐 해서 이게 한밀 또 북중러 이 삼각 체제가 지금 새롭게 이제 구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까지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특히 북한이나 이 중국 같은 데는 이 우리의 그 선거에 많이 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이라든지 사이버전이라든지 또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시도를 하고 있고 4.15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랬는데 이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만이 자유민주 체제가 압승을 해야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자유통일도 가능하고 지투국가도 이게 실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정반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전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고 각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9일에 그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조영호 장군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데이비드 즉 한미일 그 정상회담 그리고 이 우리가 이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통령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건데 이번 데이비드 이건 뭐 5천년 역사에 뭐 길이 남을 큰 그 위협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나라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유사시에 전개돼야 될 그 이 병력들은 일본에 있는 7개 지지에서 아주 측가고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정말 대통령 잘하셨다 이렇게 해도 뭐 그건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못지않게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미국에 방문을 하셔서 상하원 의원 7분 이상을 아주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광화문에서 우리 한미동맹 강화와 국가를 위해서 한 집회한 거, 그리고 특별히 그 평택에서 한 이런 것을 아주 그 영문으로라도 해서 USB 뭐 하여튼 이걸 전 국회의원에게 다 돌리고 미국 국민에게 돌렸을 때 미국이 완전히 깜짝 놀래 자빠지고, 이것은 한미동맹을 그 이상도 굳건히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큰 그 우위를 다지면서 동맹을 갖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이 또 민에서 하는 일, 이 둘이 겹쳐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차관님이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보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비롯해서 UN 총회 연설, 또 8.15 경축사 이런 데에서 쭉 말씀하신 그 자유의 연구 패스를 한번 종합해 봤더니 취임 후에 504번을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대통령 윤 대통령 외에 자유를 가장 강조하시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그 전광훈 목사 자유 마을운동, 자유 통일당 뭐 해서 그 외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자유에 대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또 일부 장관들, 그 외 국제기관장들이 이 자유를 실현해서 윤석열 대통령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사파를 완전히 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자유 통일을 이룩하고 지도국가로 나간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송유관 차단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미국이 막아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조한 그 504번 그 강조한 자유가 전광훈 목사님이 강조한 자유, 이것이 같이 어울려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지도국가로 가는 결과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4월 10일 결정되는 겁니다. 4월 10일에서 준비하는 거 10월 9일 국민대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4월 10일은 내년 4월 10일이고, 물론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지금 금년 말까지 이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이 노리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을 뒤집어 엎는 전복전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의 대남 지령, 김정은의 정부 전복 7단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전략 단계를 거기에 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출범 시점부터 얘들은 벌써 시작을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을 시키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48% 지지율보다
당선된 대통령이 3개월 만에 3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20%대까지도 추락을 했고 지금 30% 4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런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믿질 않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언론기관들이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기관들이 계속 정권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잡고 침소봉대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또 특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 여론전, 괴담 이런 것을 자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계속 반복함으로써 국민들 잠재의식 속에 이걸 의식화하는 이런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당대로 또 특히 민노총을 주동으로 해서 앞장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정권 퇴진 집회를 정권 초기부터 시작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의 그런 7단계 전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것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벌써 그리고 커다란 어떤 사건 사고를 빌미 잡아가지고 이것을 침소봉대하고 흑색 선전선동 해가지고 이 대규모 광화문 촛불 광풍 같은 거를 일으키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벌써 4단계까지 와 있는 단계인데 아직은 그것이 성숙되지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말까지 계속하고 민노총은 그런 집회를 계속하고 민주당은 계속 가짜 괴담 이런 거 오염수 괴담 또 무슨 양평 고속도로 괴담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을 추락시키고 여론을 추락시키고 또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를 주동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당연히 막아놔야 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총선을 총 죽기 살기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우선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실 때마다 중요한 기업인 100명 이상을 수행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아주 마케팅하는 데는 아주 최고 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에게 묻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좋은 여건 하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홍보를 열심히 한다면은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체 모든 경제 조직에 들어가 있는 종북 좌파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전광훈 목사님께서 아주 앞장서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잠깐 계십시오. 지금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 정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든지 정광훈 목사님이 상하위원 방문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의 통일 연것도 지금 앞당겨지고 있고 이런데 문제는 국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이버라든지 다음이 완전히 중국에 예속돼 가지고 90% 이상이 댓글을 달아제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여론 조작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선거에도 미칠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국민들이 자꾸 잊어먹을까봐 우리 목사님이 죽으라고 지금 다니면서 이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PPT 좀 올려봐 주세요. 정말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이 좀 한번 보십시오. 뒤를 좀 보십시오. 저런 자가 아직도 무슨 요번에 기각돼 가지고 어쩌고 하지만은 저런 자가 아직도 얼굴을 들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통국가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 문재인이 보십시오. 저거 간첩이라고 판명 난 놈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자가 계속해서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간첩 천국, 마약 천국, 거짓말 천국, 괴담 천국, 지금 내전 수준의 좌우 대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데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 조금 전에 그 이시은 그 회장님께서 그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한 이 70년 동안에 가장 크게 자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방위 상호조약을 체결과 우리의 그 산업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국방의 안보에 기초를 둔 국방을 튼튼히 한 점 또는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최근에 하늘이 내려주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의 3국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점은 높이 대한민국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영적 지도자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뒷받침하는 그 모습은 가히 정말 눈물겹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언과 행을 몸소 실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문재인 정권에서 공산당의 기초 세력인 주민자치회를 각통에 만들어서 우리를 공산화시키는데 그 일조 역할을 우리 지도자이신 영적 지도자이신 전광훈 목사님은 일거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유마을을 창립했다고 저는 과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석 때 가보니까 민심이 좀 어땠습니까? 예, 진짜 요번 추석은 그 일개 판사 하나가 그 이재명이 그 PPT 좀 올려봐 이거를 주세요. 말이야 그 기각하는 바람에 요번 추석 명절은 정말 멋진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는데 완전히 아주 판을 깼다 하는 것이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인 것. 그래서 온 국민이 아주 오글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나쁜 것은 사실 그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그 전과 사범에다가 각종 비리 한 10가지 어떻게 보면 17가지 비리 또 사이코패스 같은 그 인간성 이런 것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야 된다. 이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전쟁을 해서 적보다 우세한 전투를 위해서 국가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한테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서 그 종이 되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진짜 심각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도 반대해서 왜 중국의 사드 배치에서 중국의 비율을 건드려서 무역 안 되게 만들었느냐? 또 왜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해야 되느냐? 전쟁이 끝난 지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환미연합훈련이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적하게
같이 자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조영호 장군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일개 영장 판사가 담당 판사가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열망을 배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9월 27일 날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다 아시다시피 범죄 협의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염려성 또는 도주 염려성 등에 따라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범죄는 온갖 범죄를 다 일으킨 사람이고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그 협의가 무려 15개가 넘습니다. 이런 자를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시키는 이러한 나라 우리는 10월 9일 날 반드시 척결하고 내년 총선 승리에 기반을 둬야 하는 그런 운동을 꼭 10월 9일 날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호 장군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이 이 친구가 구속 안 되니까 정말 국민들이 그 전에 만약에 구속됐다면 오히려 뭐 또 동정론이니 뭐니 일어날 뻔했는데 오히려 구속 안 되고 하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들 하면서 부글부글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문재인이 이재명이 윤미향이 조국이 남국이 해가면서 좌파라는 인물들이 하는 일은 바로 저런 거라고 아주 그냥 밥상머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저 정원 목사님 죽으라고 다니면서 얘기했던 그 동영상 보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요번에 밥상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크게 오히려 개몽하는데 표본이 되는 게 바로 문재인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가 구속 안 된 것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고 혹시나 그럴 리 없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나 북한, 북조선, 김정은이가 지령에 의해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해야 될 날이 10월 9일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주 엄격하게 국민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이런 혼란이 오고 우리나라가 좌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 그 죄가가 아주 큽니다. 문재인의 죄가 한 가지만 들면은 탈원전 때문에 한국 전력의 그 부채가 200조를 넘었다 이거죠. 국방비 3년분에 해당한다 이거죠. 만일에 이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엄격히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이재명은 인간적으로 보나 이건 뭐 전과 사범에다가 이 그동안에 이 저질러놓은 현재 그 기소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인간으로서도 이런 거는 드물다. 뭐든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그 죄가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그리고 이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이 뭐 구속영장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그 죄가가 무슨 감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죄를 엄격히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도 10월 9일 날 우리가 얼마나 그 집회를 크게 그리고 엄숙하게 정말 나라를 질 수 있는 집회를 하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아까 조 장군님도 말씀했지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사실은
이 선진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지는 통수권자로서는 빵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몇백만 표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건 신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은 이게 완전히 반 대한민국 방향으로 이 국가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 통수권자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헌법에 대한 개념도 없고 반헌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방금 말씀했지만은 굴종을 통한 평화가 어떠한 형태의 전쟁보다 낫다.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패배 의식의 발로입니다. 이 자체가 이적행위고 여적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간에 전쟁하지 말고 연방제도 좋고 적화 통일도 좋다. 전쟁이나 내전보다 낫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요 집회에서 지금 8번째 유사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해야 되냐? 전쟁을 회피하고 취약한 평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굴종적인 평화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권은 자유의 갑옷을 입은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발언과 이재명의 발언은 이건 정반대입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나라와 국민들의 를 생각한다면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그거는 잘 국민들이 재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김대중이가 느슨하게 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니까 노무현애가 또 나타났습니다. 노무현애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나라를 망치는 짓을 하다가 뭐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노무현이를 갖다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첩이 나타나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까지 그냥 놔두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번에 추석 때도 부글부글하고 공분을 느끼고 좌파는 바로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샘플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모두가 문재인이와 이재명은 처단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뻣뻣하게 들고 다니면서 영수회담 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번에 강서구 거기 시민들이 구청장 하나 뽑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자유통일로 갈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투국가로 갈 수 있고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이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고 이재명 같은 것이 나타나게 하는 데는 우리 우파의 책임이 크다. 왜? 우파가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광훈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주도하고 계시는 이 자유마을, 이거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510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좌파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그럴 때 반대 1000만 서명을 주도해봤습니다만은 사실 1000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 나서서 1000만 서명을 안 했다면은 이미 벌써 2009년 3월 15일 날 한미연합사는 해체됐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돼서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유마을에 10월 말까지는 1,000만 이상이 반드시 가입을 해서 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해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파가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잡았다고 생각하고, 문재인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연방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을 설득해서 바로 가려고. 이런 것을 정말 정원 목사님이 6월 8일 날 그 시국 선언을 통해서 밝히고 간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 하나 띄워보세요. 이게 우리 차관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기죽어야 된다면서요. 네. 이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맨날 말씀하시던 거. 예. 정말 그 10월 9일 이거는 정말 하나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 혁명을 완성하는 대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목사님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그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10월 9일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거다. 만일에 평택에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대대적인 그런 애국 시민을 모아서 집회를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이거는 국가에 큰 혼란이 왔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0월 9일 날은 우리 군번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 그리고 현재 자유마을에 가입해 있는 510만, 이분들은 다 모여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저 개딸들 보았죠. 네. 지금 개가 팍 죽었습니다. 원래 이태원 우리가 정말 또 무슨 사건 일으키려고 해서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끌어내리려고 했죠. 근데 국민들이 안 먹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미 숙달돼 있습니다. 쇠고기 파동이라든지 뭐 하여튼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다음 7월 파업 했지만 뭐 했습니까? 성공 못했죠. 평택이 25,000명 온다더니 109명 아주 무당지 됐지 않습니까? 8.15 때는 우리하고 같이 못해서 8월 12일 날 미리 땡겨 했습니다. 이제 10월 9일 날 1천만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국민혁명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개딸 얘기가 나와서 왜 또 이게 뭐 보궐선거가 됐건 내년 총선이 됐건 앞으로 대선이 됐건 왜 이 민주당 지금 같은 민주당은 이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이면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망국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현재 당의 그 행태를 보면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민주주의, 법치 파괴, 퇴행적인 망국적인 정치를 하고 있고 과격한 일당 독재, 공포정치, 거짓말, 조작, 민중 선전, 선동 이게 전부입니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국제적인 무슨 이런 글로벌 그런 개념도 없는 그런 당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문제냐면 이 폭민정치가 문제입니다. 폭민정치. 이것이 뭐냐면 그 극렬 분자들이 문자 폭탄으로다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천권이라든지 당권 그리고 대선 주자 결정까지 이 대깨문 세력, 문재인 때는 대깨문 세력,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때는 이 개딸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당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움직이고 뭐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이런 정치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종북 주사 카르텔에 의한 짜고 치는 고수드라박이라고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민노총, 전교조 이러한 집단들은 스스로 자생한 것이 아니고 공산, 세습 3대 정권의 철저한 지령하에 대한민국을 없애고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을 이제 우리는 10월 9일 날 모든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내년 4월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자유마을을 창립하셨습니다. 저는 자유마을 창립이 정말 굉장히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중요한 기초적인 그 어떠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회라는 게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공산 세습 정권의 5호 담당자에 서로 견제하고 이런 조직인데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자유마을밖에 없습니다. 우리 10월 9일 날 1,000만 명 이상 모여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저는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아주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선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건 정말 참 신의 한 수인 자유마을을 조직하는데 1,000만 조직이 이번에 10월 9일까지 돼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면은 200석뿐만 아니라 300석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유 10월 9일 국민대회를 성대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선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이제 실무적으로 나갑니다. 본행사관의 깃발부대 위치 이거는 지금 다 잘 돼 있으니까 안보단체라 깃발부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행진 출발 시간 목사님이 어디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 대행 깃발 퍼포먼스도 할 겁니다. 행진 코스도 다 돼 있으니까 바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개인들께서는 깃발과 소금, 수건, 생수, 우유, 깔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참해서 개인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깃발 부대 요거는 우리 최고사령관님께서 지시를 한 겁니다. 행사장 우측 4 내지 5열 정도 이렇게 하고 자유 깃발도 최대한 동원하고 행사관에는 대형 깃발 퍼포먼스가 저 뒤에 목사님 연설하실 때 맨 뒤에서부터 태극기, 성조기, 자유마을기가 쭉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해산 장소는 시청 앞 도로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습니다. 무대가 저기 있고 무대 보면은 단체하고 깃발 부대가 쫙 있고 무대 옆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광화문 쭉 교부 앞으로 올라가가지고 동십자각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시청 앞에서 이렇게 해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고 버스도 아마 이미 다 지시가 됐을 겁니다만은 내리는 곳하고 저 지방에서 오신 분이 탈 수 있는 곳은 시청 앞 광장 주변에다 미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번에 행사는 아주 순조롭게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피눈물 나게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원하고 또 주변을 깨우쳐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계리 좀 띄워주십시오.
자, 우선 이치훈 회장님 1분간만 이번에 행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라고 해주십시오. 대령연합회하고 다. 네, 제가 체제 전쟁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적의 전략 전술을 알면 그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적의 전략 전술을 잘 모르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체제는 지금 위기 상태인데 이 우리나라의 우파 국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지식인, 청년, 학생,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나라는 위기인데 그것을 보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무관심하고 각자 자기 유익만을 찾아서 기회주의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좀 극복하고 각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광화문에 예. 전부 나와서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마지막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과거 국가가 어려울 시기에 처했을 때는 언론이 나서서 올바른 그런 언론이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을 계도해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화문에서 100만 이상이 모여서 하는데도 이 언론에 한 줄 나지도 않는다 이거죠.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우리가 이 100만 이상 이렇게 모여서 한 그 내용을 자세히 국민에게 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백을 백이라고 그러고 흙을 흙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정말 이것을 거꾸로 해서 국민이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언론이 똑바로 섰을 때 국가도 똑바로 서고 국가의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10월 9일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그러한 집회입니다. 우리 정말 온 국민이 나서서 나라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특히 언론, 우리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여도 한 줄 안 써주고 민노총 서너 명 모여도 한 줄 써주는 그따위 언론은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들이 꽉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언론은 똑바로 써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킴이 고개연합. 하여튼 한마디 모든 고개연합 다 참석하도록 격려 한번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결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지킴이 고개연합 전 회원들이 거의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10월 9일 이 집회가 대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전초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그마한 힘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집행부를 긴급 소집해서 그 회의를 하다가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10월 9일 날 최선을 다해서 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 국민이 다 참석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영훈 장군께서 명령 한번 내려주십시오. 예,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안보단체가 이럴 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간절히 호소하던 뜻에서 국민한테 신고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고합니다. 애벽 육군중장 조영호 외 육사, 해사, 공사, 해병대, 간호사관, 기행사관, 학사, 군번을 가진 모든 예비역 군인 그리고 같이 이불을 덮고자 하는 그 배우자 모두는 10월 9일 광화문으로 집결 자유, 민주, 보금 통일을 이루고 지도국가를 이루러 가기 위해서 모두 동원할 것을
명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에게 신고합니다. 충성! 역시 우리 조 장관님 잘했습니다. 10월 9일은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개인 점검을 잘해서 내 한 명이 내 몇 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유통일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10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